한국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버렸어요. 프랑스에서 온 앨리스 양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연히 방문한 한국에서 부자가 돼버린 프랑스 여자 앨리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주변의 특별한 감동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감동의 바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앨리스라고 합니다. 저는 관현악단에 소속되어 있고요.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린 연주를 열심히 해왔어요. 오랜 기간 실력을 갈고 닦아서 꿈꾸던 관현악단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악기를 연주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연주만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이곳에 입단하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최고 수준의 연주가로 명성을 쌓아놓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적인 평범한 관현악단 단원인 경우 보통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도 일단 지금 신입 단원으로서 파트타임으로 돈벌이를 따로 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주된 수입은 연주에 참여하면서 얻고 있었습니다. 주로 프랑스의 연주단 같은 경우 독일이나 영국 그리고 스위스 등 인접 국가들로 연주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프랑스에 이름 있는 연주단은 일반적으로 유럽 내에서도 인정을 받는 편이고 덕분에 출장 연주의 경우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연주 생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신입 단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더 자리를 잡고 제 연주 실력을 더 세밀하게 가다듬는다면 다른 훌륭한 선배들처럼 연주만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번에 저희 연주단은 기존에 가까운 인접 국가로 연주 출장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그중에서도 한국의 연주 일정이 잡혔고 대부분의 다른 단원들은 매우 신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나 멀리 떠나는 경우 높은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혹가다 생기는 이런 이벤트는 매우 환영받는 경우라고 했거든요. 저는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준의 수당을 알 수는 없었으나 한국에서 2주 넘게 체류하며 공연까지 총 6번의 연주를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 정도면 한동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분간 연주에 힘쓰라는 선배들의 조언도 있었으니까 저희 연주단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바가 없었습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 중에 변두리에 있는 조그맣고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원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갑자기 탄성이 터지며 환호성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낀 점 하나는 너무나도 깨끗하고 실내 온도는 쾌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출국 심사도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서 더욱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속으로 한국에 대해 후진국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이건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던 거죠. 아시아의 한 귀퉁이에 일본 옆에 있는 나라, 몇몇 글로벌 기업의 이름은 들어 알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나라였는데 시작부터 저의 예견은 와장창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어느 나라든 입국하는 공항의 모습을 보면 그 나라의 발전상을 대충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인데 공항 내부가 깨끗한 것은 기본이고 깔끔한 식당들과 편의점 그리고 약국과 샤워장에 수면실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관리 상태가 완벽한 공항의 모습에 저희 단원들은 모두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검색해보니 예전에는 세계 공항 순위 중 최고 순위 안에 든다는 사실에 저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깨끗이 유지 보수 관리가 되려면 시민들이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한국인의 시민의식도 꽤나 높아 보였습니다. 이내 정신들을 차리고 저희는 예약해둔 호텔로 가기 위해서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저희는 밤 늦은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우선은 숙소로 가서 쉬기로 했습니다. 버스가 도심을 달리는 동안 서울 시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서울의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한강 위로 저 멀리까지 꽤 많은 다리의 야경을 보면서 다 함께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각각 다른 등을 켜놓은 한강 다리의 야경은 화려함 그 자체이더군요.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려왔고 단원들의 감탄사로 버스는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주요 도심지에서는 야경이 화려한 곳이 많지만 서울도 만만치 않게 화려한 도시 같았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차들이 반짝이는 모습으로 저희 버스 곁을 꽉 채웠는데요. 다들 이 밤에도 바쁘게 어디들 가는 것일까? 저희는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저희가 예약되어 있는 호텔로 버스가 도착했고 막상 호텔에 도착해보니 로비에 직원들이 나와 저희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는데 많은 인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직원은 웃음을 잃지 않고 빠른 속도로 저희들의 체크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빨리빨리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실력이 대단하게 보였어요. 먼 길에 아주 피곤해져 버린 저희들에겐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는 어느 나라에도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빠른 처리는 처음이라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호텔 직원분들은 너무나 프로페셔널해 보여서 아주 큰 호텔에서나 받을 수 있는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저희가 도착한 때는 저녁이었는데도 한국의 여름 저녁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외출했을 때 역시나 한국의 외부 온도는 상당히 무더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은 적당한 온도로 냉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려했던 것과 반대로 한국의 여름은 지낼만 했습니다. 연주회까지 시간이 남을 땐 혼자서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에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저에게 사기를 치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유럽으로 가족 여행을 갔을 때 현지 언어를 못한다고 해서 현지인들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던 식당에서의 안 좋은 경험이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마는데요. 큰 번화가 한 구석에 놀이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물놀이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 아이들의 놀이터와 다름이 없어 보였던 것과 달리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아이들은 신난 표정으로 물이 흥건한 놀이터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심지어 바닥에는 수영장 풀처럼 물이 고여 있기도 했고요. 저는 같이 다니던 가이드에게 저게 뭐냐고 물었고 가이드는 한국은 여름만 되면 놀이터를 물놀이터로 바꿔서 운영한다며 아이들에게 수영장에 가지 않고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신기해서 앉아서 구경이라도 더 해보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도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오로지 관현악단에 소속된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항상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고민하고 있던 제가 사업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프랑스에서 적용시키기 매우 어려운 것 하나가 있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소지품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방치해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물론 차분하게 구석 한켠에 잘 두기는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든지 남의 소지품에 손을 대는 일은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질서가 명확해 보였어요.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저는 그래도 해결책을 떠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충격적인 물놀이터의 모습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고 더위 따위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새로 구상할 사업에 대한 구조를 떠올리기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프랑스로 돌아가서 시도해볼 사업에 대해 고민도 하면서 한국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다음 날에 있을 한국에서의 연주회를 위해서 단원들과 한국의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용실은 놀랍도록 저렴했고 미용사들의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보다 더 높은 비용과 더 많은 대기 시간이 필요했던 것과는 반대로 한국의 미용실은 너무나 쾌적했고 다양한 스타일링 구사가 가능했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프랑스에서 미용실을 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의 프랑스 미용실은 한국에 비해 엄청 비싼 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요금에 높은 수준의 헤어 스타일링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또 한 가지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아주 큰 미용실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실내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 방문하는 주부들은 자녀들을 놀이방에서 놀게 해두고 자신들은 머리 손질을 받는 장면이었죠.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제 모든 사업 구상을 완료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주회가 끝나고 저는 프랑스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을 말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사업 구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일단 엄마가 운영하고 계시는 미용실 뒤쪽에 큰 공터가 있는데요. 그곳을 임대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든 뒤 사방에서 놀이터 쪽으로 물을 분사하는 호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바닥은 고무 재질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게 해놨고요.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사방에 충격 방지 장치를 달아놨습니다. 바닥 매트처럼 푹신한 재질로 말이죠. 한국에서는 개인 소지품을 아무데나 방치해놨다면 저는 락커룸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게다가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는 미용실 할인권을 제공해서 부모들은 미용실에서 헤어 스타일링이나 가볍게 네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고, 짧은 여름이었지만 엄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제 놀이터에도 엄청난 매출이 나왔습니다. 날이 추워지자 결국 놀이터는 닫아야 했고 아쉽다며 내년에도 운영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내년도 오픈을 할 예정이니 꼭 찾아와 달라는 인사를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가장 많은 일거리였습니다. 아쉽게도 물놀이터는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겨울에는 그곳을 눈썰매장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기존의 락커룸이나 미용실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죠. 주변 마을의 눈치 빠른 사업가들은 제 아이디어를 사겠다며 저에게 시설을 지어줄 수 있는지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다녀와서 그냥 한국의 시스템들을 합쳤을 뿐인데 저는 친구들이 취직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엄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도 단골이 늘어나게 되었네요. 솔직히 엄마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고 저는 큰 효도를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관현악단 친구들은 어떻게 그런 걸 사업으로 구상해냈는지 놀라워하는 반응이었고, 한국의 미용실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즈룸에 두고 자신들은 머리를 손질받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창업하게 되었다고 말하니 모두들 부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빠르게 생기고 빠르게 유행을 타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될 만한 것들도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먹거리 같은 걸 중점으로 보고 오려고요. 요즘 저는 친구들과 K-팝에 제대로 빠지게 되었고 유튜브나 틱톡 등에서 K-팝 영상을 찾아보거나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주인공이 김밥을 너무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고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면 김밥과 떡볶이와 튀김 등의 요리를 배워서 프랑스에서 한국식 분식점을 열어보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손님들이 주문과 동시에 시킨 음식이 빠른 속도로 모두 준비되는 걸 보고 놀라기도 했었는데 한국의 분식은 너무 맛있기도 하고 프랑스에서 김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서 마음속에서 김밥 식당을 차려볼까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K-푸드의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친구들도 이제는 모두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나 K-팝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가 권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국 식당에 가고 싶어 한답니다. 김밥은 매력적인 음식인 것 같아요.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밥은 어떤 속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무한대로 변신할 수 있어서 누구나 사랑할 수 있죠. 지금 세계는 점점 더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김밥이 아주 훌륭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맛도 있지만 동그랗게 말아서 싸면 휴대하기도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김밥과 한식을 모두에게 더욱더 많이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무작정 한국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뭐라고 올지 자세히 보고 배워서 오려고 합니다. 저에게 사업가의 길을 걷기 위한 초석을 다져준 한국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이 이렇게까지 저를 부자로 만들어줄 줄은 몰랐던 것처럼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외면이 아니라 도와주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행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꿈이 있다면 노력하시고 집중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바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